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걱정할 정도로 한 주 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MBS라고 MBS 지표조사 4개 기관이 하는 MBS에서는 27%가 나왔고요. 27%.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갤럽에서는요. 갤럽에서는 23%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제 생각은 다음 주 정도가 찍지 않을까. 최저점을 다음 주까지 조금 이게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잘못하면요. 한 10% 후반까지, 10%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데 제가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들 여러 명 만나가 점심을 했는데 10%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최저점을 찍는 거죠.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솔직히 저도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아요. 오늘도 2시 깨가지고 아침부터 라디오하고 YTN, 그 다음에 MBN 갔다가 또 서정욱 TV 하고, 그 다음에 이봉규 TV 하고, 또 저녁에 MBC 뉴스 하이킥이라고 라디오 그것도 많이 듣죠. 하면서도 걱정이 되니까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 특별하게 애국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 정권 교체인데 대통령이 제대로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지지율은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밤마다 좀 걱정이 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돌파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가? 많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고견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우파 쪽이나 심지어 중도 좌파까지도 많은 의견을 청취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돌파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 끝에 제 나름대로는 몇 가지 방안이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했는데 뭐 제게 꼭 옳다고 제가 고집하거나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도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고심 끝에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 되겠다. 이래서 제가 정리한 한 4가지 방안을 한 말씀드려보고 또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비판이나 또 찬성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저도 적극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한 5, 6일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리는 4가지 구원, 이게 벌써 한 37만 조회를 했고요. 댓글이 12,000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12,000개 넘는 댓글이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우리 자유우파 전체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어떻게 하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면서 힘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새로운 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는 건설적으로 토론해보자는 거죠.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비판하자는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지율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돌파할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요. 첫째는 중요한 게 여기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이거는 대부분 의견이 그래요. 큰 정책 방향을 백지화시키거나 뒤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제가 주위에 거의 국민의 한 60, 70% 가까이 완전히 좌파 빼고는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큰 방향은 다 옳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국정기조를 반대로 바꾸거나 백지화시켜버리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거의 전 국민의 저는 60, 70%다.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중도층
민주당을 찍은 중도 정도인데 그 국정 기조 방향 전체가 틀렸다. 이런 분은 주위에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외교 안보만 보더라도 한미일 가치 동맹 이게 맞거든요. 갑자기 세세 외교로 바꾸라. 갑자기 북한에 USB를 던져주는 외교로 굴욕 외교로 바꾸라.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외교 큰 방향 옳다는 거죠. 외교 안보 누가 비판하는 사람 없잖아요. 좌파들 야당도 외교 안보 이런 거 비판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경제도 건전재정하자. 이걸 이게 누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는 25만 원씩 계속 뿌리자 하지만 그게 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로 본다면.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 그다음에 반도체 벨트를 키운다. 이런 게 경제 기조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 잘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경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이 문제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물가 관리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왜? 코로나 이후에 현금이 막 무자비 살포되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그나마 건전재정으로 돈을 덜 풀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민생이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이게 냉정하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도 바꿀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의료계획에 좋은 게 나왔잖아요. 지방이 국공립대에서 50%에서 100% 사이 자율적으로 좀 뽑자. 그러면 이제 의사가 2,0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좋은 제안이 놓고 이걸 받으면 돼요. 이 말은 의료개혁도 이게 백지화시키면 안 되고 밀고 나가야 된다. 다만 이게 융통성 있게 대화로 조절할 수 있는 국립대에서 좋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개혁, 교육개혁 마찬가지죠. 이 큰 방향을 더 힘있게 밀고 나가면 지지율이 회복됩니다. 국민의 60, 70% 이상은 큰 방향이 틀렸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달리 보면 알잖아요. 저는 좌파 패널부터 우파까지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몇십 개 방송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큰 방향을 바꾸거나 우왕좌왕해서 이러면 이게 진짜 위기가 온다. 오히려 더 힘있게 기존의 개혁을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게 첫째 드리는 제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는 제안, 대응 방안은요. 인사에서 백기투항식의 인사는 안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 봐요. 이번에 제가 다음 주까지 10%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한 거는요. 바로 이제 박영선, 양정철 이런 게 인사 파동이 큽니다. 그러면 보수층까지 떨어나가면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보수층에서 배신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뭐 그때 총리를 뭐 야당에 지명해달라 거국내각 이러다가 이게 진짜 위기 온 거 아닙니까?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 50대 45인 민심을 안 보고 그냥 백기투항식으로 좌파에서 한 명 아무나 데리고 오면 그것도 이재명하고 협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국회 통과도 안 되면서 보수정까지 돌았으면 다 잃는 거예요. 이쪽 저쪽. 산토끼 집토끼 다 잃는 겁니다. 왜? 야당에서도 박영선 통과 안 시킨다잖아요. 이재명이 허락하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면 통과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수청에서는 이러려고 정권 교체냐? 양정철이가 뭐냐? 양정철이가 여의도 연구원 출신이 아니고 민주연구원 출신입니다. 일부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양정철을 지목하는 사람도 아직 많아요. 우파 쪽에는. 근데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박영선 양정 때문에 보수 쪽이 떨어지는 지지율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10% 후반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빨리 수습해야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역대 총리 중에 제일 잘한 총리가 김황식 총리라 봅니다. 오늘 모임 갔더니 야, 김황식 총리가 옛날에 MB 때 총리 했지만 지금 호남에 그만큼 감사원장하고 총리 잘한 분이 어딨냐. 김황식 총리 이런 분들 딱 총리 한 번 더 이게 지명하면 절대 민주당 반대 못한다.
반대하면 호남표가 다 달아날 텐데, 아니 우리 호남에서 총리하겠다는데 너가 아무 이 없는 김항식이가 뇌물을 받아서 뭐가 있어? 왜 김항식이를 비토해? 이러면 그 비난이 전부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갑니다. 호남에. 저는 호남에서 깨끗한데 보수성에서도 훌륭하게 인정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 예를 들면 김항식 총리다 이 말이죠. 뭐 이분이 48년생인데 또 못할 건 없죠. 뭐 총리 한번 했다 해서 못합니까? 할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이정현 그분도 있죠. 옛날에 대표했던 호남 깨끗한데 우리 자유우파에서도 인정하잖아요. 이정현은 뭘 시키든 중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면 이게 호남이 민주당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니까 민주당도. 그러면 이게 우파도 좋고 인준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백기투항식으로 그냥 박영선, 양정철 이게 아니고 제대로 깨끗한 능력이 있으면 자유우파에서 인정하는데 민주당도 거절 못하는 이런 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호남에도 보수 많아요. 어디라도 호남에 꼭 아니더라도 이런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백기투항식의 인사보다는 오히려 자유우파가 인정하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을 인사를 해야 된다. 총리나 비서실장이든 이렇게 두 번째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제가 대통령께 많이 몇 번 건의드린 건데 진짜 이제 그 소통을 확 강화해야 됩니다. 이래야 이게 대통령이 변화했다고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믿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 제가 뭐 다 이렇게 인연을 밝힐 수는 없지만 총장 때도 제가 술도 한번 저녁 때 해봤고요. 여러 번 이게 뵀는데 제일 능한 게 저는 소통이라 보거든요. 진짜 다방면에 박식하고 전문 식견도 뛰어나고 진짜 말씀도 잘하시거든요. 근데 왜? 뭐 때문에 소통, 불통 이게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사단 검찰에서도 가장 리더십이 있어서 큰형님 따르는 분이 많죠. 솔직히 검찰에 한동훈 사단은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 사단은 있잖아요. 그만큼 여기 스킨십이나 소통을 잘한 분인데 왜 소통 못한다? 불통이다. 왜 이런 비판을 받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옛날에 뭐 이기주 MBC 셀리프 난동이나 여러 개 이게 있었지만 저는 도어 스태핑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냥 궁금한 거 물으면 소신껏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자들 자주 만나십시오.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국민 앞에 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 KBS처럼 단독 대담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소통하십시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변했다.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거든요. 어떤 정책, 의사들 이번에 그 전공이 좀 싸가지는 없더만 박단인가 뭐 싸가지는 없지만 그것도 만나면 그래도 좋잖아요. 앞으로 의사 단체들 대표성이 있으면 이게 다 만나고 뭐 이번에 양국법 하면 농민들의 의견도 다 들어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이 왜 용산으로 옮겼습니까? 옛날에 그 높고 높은 천상의 세계에서 군림하던 그 청와대 이걸 버리고 낮은 곳으로 더 국민 속으로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용산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만나야죠. 청와대에 있을 때보다 저는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걸 세 번째로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국민이 체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어떤 대안이냐. 바로 이제 그 공격이 최선의 저는 방어라고 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이 말은 이재명, 조국 사법 처리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게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이 구속영장 이런 거 관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법무부는 대통령 직속이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도 지휘권도 있고 실제 국민의 이것도 60-70% 이상이 그래요. 이재명 하나 못 잡아있는 게 나라냐? 조국 하나 못 잡아있는 게 나라냐? 아니 대통령 장모는 법정 구속되고 상진아재부터 줄줄이 우리 자유우파 이범 6개월 1년 법정 구속되는데 아니 이 범죄자 조국이 이재명이 왜 판치고 다니냐? 이것만 사법 처리하면요 국민 지지율 50% 바로 옵니다.
이재명 지지도 20%대입니다. 조국 지지율 7, 8%입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전북의 사법 정의만 살아있다면 이자들만 처리하면요 지지율 50% 바로 전에 회복된다 봅니다. 자꾸 이러다면 검찰의 인사권자 대통령 아닙니까?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물론 검찰총장의 제청에서 뭐 법무부 장관 제청에서 한다. 그런데 최종 인사권자 대통령 아닙니까? 소신껏 검찰이 이원석 총장은 뭐 제대로 못하면 인사권을 저는 행사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제대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래서 빨리 이게 범죄자는 원칙대로 처리하면 그러면 나라가 좀 평온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 제가 생각하는 그 대안은 첫째 오히려 지지율 폭락에 놀래가지고 오락가락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큰 방향의 정책은 옳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그렇다면 더 개혁을 밀어붙여야 된다. 다만 그 과정에 소통, 낮은 자세로 경청해서 대화를 수없이 하는 이런 그 힘든 과정은 있겠지만 큰 방향을 바꿔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백기투항식 인사 이런 그는 안 된다. 완전히 이거 뭐 좌파의 극우내각도 아니고 우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양정책을 든 사람들은 참 싫어하거든요.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이런 분들 이러려고 정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인사는 안 되고 아까 말한 김황식 총리나 이정현 이런 분처럼 우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좌파가 거부하면 정치적으로 엄청 부담이 되는 이런 그 인사를 잘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언론이나 도어 스태핑이나 언론 또 국민과 왜 용산으로 내려왔나 이 초심을 대통령님 초심을 이러면 안 돼. 왜 내가 용산으로 옮겼느냐. 더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 듣게 옮긴 게 아니냐. 그럼 이게 더 청와대 시절보다 몇 배나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통령이 저는 장점이다 원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빨리 이재명 조국이를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뭐 검찰에 여러모로 지휘감독권이 있으니까 법무부나 이런 방법.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빨리 원칙적인 좀 신속한 재판 좀 하십시오. 도저히 재판이 이게 뭡니까? 이재명 앞에 서면 재판이 멈춰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국가 원수로서 저는 시스템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 봅니다. 개개 사건에 개입은 못하지만 그러나 법률 비서관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이거는 국민 전체 지치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까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 보고요. 지금 상당히 위기는 맞습니다. 위기는 맞아요. 지지율이 일주일 새 한 10%씩 빠졌기 때문에 물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이게 좌파들은 원래 그대로고요. 이제 자유우파 보수 쪽에서 지지율이 조금씩 빠진 이게 진짜 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네 가지 이제 제가 대응 방안 건의를 드렸지만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우리 확고하게 좀 자유우파 정부터 결집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찍은 분이 45%입니다. 45%. 절반이에요, 절반. 이 절반이 우리 대통령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결집을 시키게 됩니다. 괜히 박영선 총리나 양정철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떠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게요. 이게 너무 진부한 말 같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격언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게 진부한 표현 같지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몇천 년간 회자되는 겁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진리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저는 지금 우리 대위기인데 이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계획을 힘차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고 저는 조만간 아마 이제 정상적인 사법 법치가 작용하면요. 결국 조국 이재명만 정리되면요. 저 야당의 숫자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보거든요. 그 민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신길전에서 이번에 대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계획을 더 힘있게 밀어붙이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자유파가 똘똘 뭉치면 절반입니다. 이 좌파 공화국으로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정도로 망해버린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왜 자꾸 이게 대통령을 욕합니까? 언론도 너무해. 지금 조중동도 저는 너무하다 봅니다. 왜 대통령이 뭘 열심히 하면 전부 이게 부정적인 것만 보고 계속 이게 비판하는지 저 개인적으로 잘 납득은 안 돼요. 잘하는 걸 이렇게 웬만하면 박수 치주고 이래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좌파 쪽으로 다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조중동도 좋습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제는 조금 여기 대통령께 섭섭한 거나 뭔가 이게 불만이 있더라도 저 이재명 조국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